저는 미국인 콜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가난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동양인 한 명을 만나게 된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제가 살았던 곳은 동양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지역이지만 한 중국인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며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국인 친구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저택에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신을 첸이라고 소개한 그는 처음에는 제게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차가 없어서 자전거로 등교해야 했는데 첸은 차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있었고 늘 저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곤 했죠. 그리고 각종 음식도 사주고 제게 여러 금전적인 도움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친구인 줄 알았던 첸의 속내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양인이 거의 없던 저희 학교에서 첸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시비에 휘말려야만 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싸움을 중재하거나 때로는 첸 대신 싸워줘야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첸을 위해 숙제를 대신해 준다거나 학교에서도 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서 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첸은 저를 자신의 아랫사람 취급했죠. 심지어 첸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더니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 요리와 설거지까지 전부 저에게 시키면서 저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었고 원래 그의 집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대놓고 시시덕거리며 저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곧이어 그의 행동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는데 첸은 그저 재미삼아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래서 가난한 놈들은 한심하다며 저와 제 부모님까지 욕보였죠. 생각해보니 저는 첸에게서 딱히 대단한 무언가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게 접근한 이유는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닌 그저 그를 위한 보디가드와 하인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첸은 제 역할을 자처할 사람은 많다는 듯 또다시 돈으로 새로운 보디가드 겸 하인을 구하더군요. 이 중국인에게 많은 상처를 죽을 때까지 열등감을 안고 살게 될 거라고 판단한 저는 당시 모두가 말렸던 충격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금연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고 저를 깔보던 첸이 표정이 자꾸만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몇 년간 공장에서 번 돈 전부를 투자해서 실행에 옮겨봤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결국 저는 엄청난 돈을 벌게 돼서 제 소유의 공장까지 짓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갖게 되었죠. 저는 자식만큼은 절대로 저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딸 레일린을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귀하게 키웠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인 첸에게 당한 일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레일린에게 좋은 친구들만을 사귀게 해주고자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이사까지 갔죠. 너무나도 착하고 순했던 레일린은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고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말이지만 솔직히 저는 레일린이 결혼하지 않고 쭉 저희 부부 곁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예쁘고 착한 딸을 보내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졌고 집안도 빵빵한 이런 신부감을 감히 누가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제 소망과는 달리 레일리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은 2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한국인이었고 제가 중국인 첸 때문에 동양인을 싫어하는 것을 안 레일리는 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것이었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동양인 남자를 가족으로 들인단 말인가요? 딸은 한국인과 중국인은 명백히 다른 민족이고 현재 한국인은 전 세계인들에게 환영받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딸을 꾸짖는다면 딸은 제게 더 많은 것을 숨길 것 같았기에 일단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죠. 물론 그냥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심하지만 그렇게나 지독했던 체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 한국인 녀석에게 개망신을 주고 쫓아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자신은 찬혁이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자를 보자마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는 정말 충격적인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일단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어려 보이고 몸에 털도 별로 없던 그는 전혀 남자답지도 않았고 도대체 왜 가져온 건지 모를 촌스러운 가방을 손에서 떼는 법이 없더군요. 중국인 챙과는 달리 찬혁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런 약하고 가난해 보이는 동양인 따위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제가 잘 구워 삶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놓고 무례한 말을 일삼기 시작했죠. 그래, 자네는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도 이런 대저택이 있나? 이 정도로 넓은 집은 처음 보지? 이봐 자네, 집이 좀 더러워서 그런데 청소 좀 하고 오겠나? 이봐 한국인, 가서 설거지 좀 하고 오지? 제가 그를 부려먹을 때마다 딸과 아내는 저를 말렸지만 멍청한 한국인은 자신이 이용당하는지도 모른 채 바보 같은 미소를 띠며 늘 집안일을 하러 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잘해주라며 제게 전적으로 집안일을 시키셨거든요. 남자가 집안일이나 하다니 저는 그가 정말 한심했죠. 아내는 가정적인 찬혁의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찬혁에게 제 넓은 집을 청소시키니 저는 뭔가 체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요. 제 피나는 노력으로 구매한 넓은 집을 싫어하는 동양놈에게 청소시키니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손님으로 온 찬혁은 집안일만 하다가 돌아갔고 저는 딸과 아내의 원망 섞인 비난을 들어야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나 푸대접을 받았던 찬혁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가 저희 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저희 집이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저는 도대체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제게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방문한 찬혁은 제게 거대한 박스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그때 보니 집이 무척이나 넓더라고요. 이 제품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준 것은 바로 무선 청소기였는데 그는 한국 전자제품의 훌륭한 성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웬만하면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나 모질게 대했음에도 오히려 선물을 건네는 외유내강 같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확실히 찬혁은 체내게 당하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몹시 강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을 넘겨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약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찬혁에게 가서 요리나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찬혁은 여유롭게 웃으며 한식을 선보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근처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오더니 엄청난 요리 솜씨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즉석에서 요리를 했음에도 막힘없이 요리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한식은 냄새만큼이나 맛도 미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뽐냈죠. 특히 제육볶음과 잡채는 정말 환상적이었고 저는 홀린 듯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겐 개인 요리사가 있었음에도 찬혁이 만든 한식이 훨씬 더 매력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기름과 지방이 높은 미국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대느라 건강이 악화되었던 참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식을 너무 무리해서 먹어서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짐을 느꼈지만 가족 앞이었기 때문에 애써 멀쩡한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이윽고 저는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숨을 전혀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찬혁은 그 즉시 제게 달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늘 몸에서 떼놓지를 않던 촌스러운 가방에서 바늘을 꺼냈고 제 옷을 사정없이 벗기더니 팔과 다리, 몸통에 바늘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윽고 저도 모르게 엄청난 트림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거의 10초 동안 입으로 무지막지한 가스를 내뿜었고 이걸 3번씩이나 반복했죠. 이쯤 되니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던 가족들도 이내 웃음을 참느라 고생이더군요. 하지만 찬혁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찬혁은 제 팔에 침 몇 방울 더 놓았고 이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방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방귀 소리인지 백고동 소리인지 모를 엄청난 굉음에 웃음을 참던 레일리는 그만 오열을 하며 웃어대더라고요.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저는 한순간에 생리현상도 못 참는 추잡스러운 진상 노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갈색으로 변해버린 속옷은 도저히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날 새벽 저는 세면대에서 몰래 속옷을 빨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찬혁이 없었다면 제 목숨은 정말 위험했을 것을 알기에 저는 찬혁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제 목숨을 살려준 찬혁에게 더 이상 모질게 대할 수도 없었죠. 솔직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정하고 예의 바른 찬혁을 좋아하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찬혁은 한의사였고 미국에서 꽤나 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사라는 동양적인 직업도 딸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고 찬혁도 못 사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의 행색이 남루했던 건 그저 한국인들이 검소해서 미국인들처럼 드러내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일에 진심이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잘하는 찬혁에게 엄청난 호감이 갔고 지금은 딸 레일리보다 제가 더 찬혁을 좋아합니다. 저희 부부는 매달 찬혁의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고 침을 맞을 때마다 기름으로 꽉 막혔던 혈이 뚫리면서 10년은 젊어진 느낌이 나죠. 레일리와 찬혁은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한국인과 최악의 인간들인 중국인을 혼동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찬혁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나 찬혁은 저를 이해한다며 대인배 같은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옛날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에 매몰되어 한평생 동양인은 전부 중국인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편협한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예비사위의 비밀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